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근로자성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약 2달 전에 강남노법인이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의 연구원장님을 대리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원장님은 거의 약 4년 정도 이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면서 억울하게 이제 공고사직을 당했다, 이런 차원에서 해고 예고 수당을 이제 청구를 하자고 저희한테 컨택을 했는데, 저희는 사직서를 썼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은 안 된다. 그런데 미사용 연차 수당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미사용 연차 수당이 거의 4년 근무하면서 약 4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름대로 급여가 매월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연차 휴가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천만 원 상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구소 원장님이 이제 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를 하는 단순한 논리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연구원장님을 조사했고, 또 회사도 조사해가지고 오늘 결과가 어저께 받게 됐습니다. 결과의 내용은 사측을 조사해 보니까 이 화장품 회사 연구소의 원장님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에 속한다. 비록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4대 보험도 들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근무 자체가 연구소의 원장으로 일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임원으로서 이제 이분한테 어떤 근로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 임원으로서 차량이나 법인카드도 받았다. 그리고 또 이 화장품 회사의 또 작은 회사에 10년을 근무하게 되면 약 10,000주 정도의 주식을 받게 돼 있다. 이런 거를 볼 때 연구소의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이제 임원의,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업무를 사무를 한 어떤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어떤 업무 처리하는 이렇게 그런 어떤 사무 처리 관리자라, 아니면 또 임원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수당은 청구 권리가 없다. 이런 판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받고 우리가 강남노법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사실 보통 노무사들은 이 사건이 내사 종결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났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근로자로서 회사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았고, 회사에 어떤 주식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등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았지 특별히 인센티브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좀 급여를 많이 받는 고급 근로자에 속하지, 근로자로서 근무했지 어떤 임원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독자적인 어떤 재량권이 있는 임원으로서 근무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원장님한테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를 알려주는데, 우선은 이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성이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보면 근로자라 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구속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임금에 대한 어떤 종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대법원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로 해서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사업자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라고 하면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니까 이제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를 통제를 받고 또 어떤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고 그리고 또 회사의 엄격한 규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임금이 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가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사업자 그러니까 독립 사업자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러한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그리고 사실 4대 보험이나 이제 근로소득세 이런 내는 부분은 사실 그 연구원장 같은 경우 당연히 4대 보험과 그 근로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어떤 인정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 어떤 그러니까 비록 재량은 있었지만은 고급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 고정된 임금만 받았지 그 더 이상 받은 게 없고 그리고 스스로 임금을 창출할 수 그러니까 어떤 성과급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준비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고용노동부에서나 아니면 또 그 재판에 소송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 판단 기준이 근로자성이 그 1%만은 그러니까 51%만 되더라도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받고 또 그 사용자성이 그러니까 그 51%만 되더라도 이제 사용자로 인정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은 이런 그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을 구체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또 다양한 근로자성 판단 사례나 또 이렇게 어떤 소송에 대한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하면은 이번에 그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의 연구원장은 근로자라는 게 입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우에 사실 다 되게 이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강남노무부가 법인과 같이 전문가한테 이제 사실 아마 그 경험이 많은 전문가한테 그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 4살 정교되었지만은 이 근로감독관은 단 사업자하고 회사를 단 한 차례만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에 대한 그 조사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게 많습니다. 단지 그 추정된다. 그리고 이분은 4년을 일했는데 10년을 근무했을 때 좀 조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급이랑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등기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고용관계 종료되면서 그 이렇게 해고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볼 때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근로자로서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어느 정도 재량을 가졌다. 이 부분은 직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재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그 사업주가 다 판단하고 또 여기에 관리실장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오너, 그러니까 실제 사장의 어떤 동생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고 어떤 거 하나도 본인이 결정할 수 없었다. 우선은 그 인사권이 없었다. 그리고 업무 또 회계 어떤 재무권이 없었다. 단지 이제 그 연구소를 어떤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이것도 그 투자 단계에 있어도 회사가 결정하는 데에서 따를 뿐이지. 어떤 독창적으로 이렇게 연구소를 이끌지 못했다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은 근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보통 그 9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9가지를 이제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으로 구분하고 그 해당되는 항목별로 관련된 증거 자료를 다 첨부를 하면은 충분히 이번 사건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주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계를 경계선을 넘게 되면 이제 근로자성으로 돼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좀 뭐 조금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근로자성으로 판단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독자적인 권한을 줘야 되는 거가 많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연구 원장을 그 사용자로 이제 간주한다 하게 되면은 가급적 어떤 독립적인 그런 권한을 줘야지 되고, 가급적 그 어떤 등기 임원 같이 이제 어떤 그 사용자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책임 경영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기 그 연구소 성과에 따라서 금액을 뭐 2배를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연구 원장님은 그 금액 그 고정급이 그 약 4년 동안 고정급이 하나도 변치 않는 그 1,000만 원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권한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단지 연구소를 이끄는 이제 어떤 연구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권한도 없고 또 이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인센티브도 없이 이런 연구원장을 사용자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관련된 사례하고 판례 내용을 각 항목별로 이제 첨부를 하면은 이 사건은 어떤 그러니까 타당성이나 아니면 그 다시 저희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